여러분, 오늘은 아마도 가장 불편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실 하나를 꺼내보려 합니다. 조금 따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먼저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어떤 가정은 대대로 가난할까? 왜 똑같이 열심히 사는데 결과는 다를까? 물론 가난의 대물림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 자산 격차, 사회적 네트워크의 차이, 구조적인 불공정.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볼 부분은 바로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족쇄 말입니다. 그 족쇄의 이름을 저는 노예 마인드셋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이 표현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난을 위한 용어가 아니라 설명을 위한 도구입니다. 학술 용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심리학, 신경과학, 행동경제학이 밝혀낸 여러 현상들을 하나로 묶어 이해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노예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채찍과 족쇄,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시죠. 하지만 21세기에는 보이지 않는 족쇄를 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노예가 아닙니다. 심리적 족쇄입니다. 환경과 경험이 만들어낸 부모로부터 무의식적으로 물려받은 사고방식과 신념체계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하는 노예 마인드셋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것은 불확실성을 극도로 회피하고 안전지대에만 머물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심리적 경향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없다고 믿게 된 무의식적 신념체계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이 가난의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 마인드셋의 첫 번째 특징은 외부 기인 경향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끊임없이 외부 탓으로 돌리는 경향 말입니다. 나라가 이 모양이니까 재벌들이 다 해먹어서 금수저들은 좋겠다. 이런 말들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조적 불평등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말은 100%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당신의 무능력을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조 탓을 하며 멈춰 서 있는 동안 누군가는 그 좁은 틈새를 비집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책임을 전적으로 외부에 떠넘기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두 번째 특징은 과도한 안정 추구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극도로 회피합니다. 익숙한 가난이 낯선 부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괜히 나섰다가 망하면 어떡해. 지금도 먹고는 사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안정적인 월급, 정년이 보장된 직장, 원금 보장 예금. 이런 것들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물론 안정도 중요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안정은 달콤한 마약입니다. 당신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느낄 때 사실 세상이라는 컨베이어 벨트는 당신을 가난이라는 낭떠러지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멈춰 있는 것은 안정이 아니라 퇴보입니다. 세 번째는 기회 인식의 어려움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와도 보지 못하거나 보더라도 나한테는 안 될 거야라며 스스로 포기하는 경향입니다. 이건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과 경험이 만들어낸 인지적 패턴입니다. 네 번째는 근시안적 사고입니다. 오늘 당장의 작은 만족에 급급한 경향 말입니다. 장기적인 투자나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집니다. 물론 현재를 즐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않는 것과 현재를 즐기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근시안적 사고는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가난한 환경 자체가 이런 사고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보 접근의 어려움과 학습 회피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거나 배우려 하지 않게 되는 경향입니다. 물론 이것도 개인 탓만은 아닙니다. 좋은 정보에 접근할 기회 자체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에 정보를 외면하면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돈에 대한 부정적 신념입니다. 부자는 다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번 거야. 돈이 많으면 불행해진다. 돈보다 중요한 게 많아. 이런 신념들이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악으로 규정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부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특징들이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가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과 경험으로 형성된 이 마인드셋이 현재의 많은 선택을 지배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인드셋은 다시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난이 대물림되는 심리적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정말로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가요?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신경과학, 행동경제학, 발달심리학, 심지어 후속유전학까지 여러 분야의 연구들이 심리적 요인이 경제적 선택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것들이 가난의 유일한 원인이거나 주된 원인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봅시다. 우리의 뇌는 놀라울 정도로 환경에 적응합니다. 이를 뇌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경제적 스트레스 환경에서 자란 아이의 뇌는 위험을 회피하는 신경회로가 더 강하게 발달할 수 있습니다. 편도체, 즉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전두엽, 즉 장기적 계획과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영역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보상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가난한 환경에서는 큰 보상을 얻을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뇌는 작은 보상에도 과도하게 반응하도록 적응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작은 즐거움, 즉각적인 만족에 더 민감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일부 사람들이 미래의 큰 이득보다 현재의 작은 쾌락을 선택하게 되는 신경학적 배경일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뇌에 미친 영향입니다. 행동경제학의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는 사람들이 이득보다 손실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버드 경제학자 샌딜 멀레이너선과 프리스턴 심리학자 엘다 샤피어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결핍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손실 회피 경향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잃을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적은 돈을 잃는 것조차 생존의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결핍의 심리학입니다. 멀레이너선과 샤피어는 결핍이라는 책에서 놀라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경제적 결핍 상태는 인지 대역폭을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에 저장 공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앱을 깔 수 없고 사진도 찍을 수 없고 속도도 느려집니다.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생존 걱정, 월세 걱정, 공과금 걱정으로 머리가 가득 차면 장기적 계획이나 복잡한 의사결정에 쓸 정신적 에너지가 부족해진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가난 그 자체가 사고력을 제한한다는 거죠.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가난은 마인드셋 문제라는 단순한 이분법을 뒤집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난이 마인드셋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시죠.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불편하셨다면 정상입니다. 이 주제 자체가 불편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함께 가보시죠. 발달심리학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애착이론에 따르면 어린 시절 양육자와의 관계가 평생의 자존감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가정의 부모들은 만성적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안정적인 애착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아이는 자존감이 낮고 세상을 위험한 곳으로 인식하며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발견한 현상인데 반복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노출되면 아이의 행동 자체를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의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돈이 없어, 우리는 안 돼,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차피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학습된 무기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와도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후속유전학의 발견입니다. 여러분, 유전자는 바꿀 수 없다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DNA 염기서열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전자가 발현되는 방식, 즉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는 패턴은 환경에 의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전등을 생각해 보세요. 전등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은 당신이 조절할 수 있죠. 유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자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그 유전자를 켜고 끄는 스위치는 환경에 의해 조절될 수 있습니다. 이를 후속유전적 변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연구들은 이 바뀐 스위치 패턴이 다음 세대로 전달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단순히 심리적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전자 발현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관련된 유전자들의 발현이 변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속에서 자란 사람의 몸은 스트레스에 과민하게 반응하도록 유전자 스위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에서는 이런 패턴이 자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아직 연구 중이지만 가능성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유전이 아닙니다. 환경과 노력에 의해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후성 유전적 변화는 역방향도 가능합니다. 즉, 좋은 환경과 경험으로 다시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등 스위치를 껐다면 다시 켤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잠깐만 여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뇌를 바꾸고 사고방식을 바꾸고 심지어 유전자 발현 방식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물림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뇌 가소성, 후성 유전의 역전 가능성, 이것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은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하실 겁니다. 이 심리적 패턴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이죠. 제가 한 가상의 인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0대 회사원 김대리입니다. 김대리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상사 눈치 보며 야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월급은 300만 원 정도.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집값은 계속 오르고 아이 교육비는 늘어만 갑니다. 김대리는 늘 불안합니다. 어느 날 대학 동창이 연락을 합니다. 너 주식 좀 공부해봐. 요즘 좋은 정보 많아. 김대리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주식, 그거 도박이잖아. 나는 안정적인 게 좋아. 또 다른 날 회사 후배가 스타트업으로 이직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톡옵션도 준다고 합니다. 김대리는 고개를 젓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중소기업? 미쳤나. 대기업 정년까지 버티는 게 최고지. 퇴근 후 김대리는 편의점에서 맥주와 담배를 삽니다. 3만 원. 매일 이렇게 쓰면 한 달에 90만 원입니다. 하지만 김대리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못 즐기고 뭐 하러 사나. 어차피 집은 못 사는데. 주말에는 소파에 누워 유튜브로 예능 프로그램을 봅니다. 경제 뉴스나 재테크 영상은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거 봐서 뭐해. 어차피 금수저들 세상이야. 김대리의 부모님도 평생 월급쟁이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괜히 욕심 부리지 마라. 나섰다가 망하는 사람 많아. 월급이나 꼬박꼬박 받는 게 최고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부자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야. 김대리는 그 말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대리의 아들도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김대리가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김대리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도 아닙니다. 김대리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자체가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 실패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 새로운 시도를 격려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이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구조입니다. 김대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집값은 그가 저축할 수 있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오릅니다. 좋은 교육은 돈이 많이 듭니다. 좋은 투자 정보는 이미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갑니다. 이건 김대리의 마인드셋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리적 요인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환경에서도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월급 300만 원을 받는 박 과장을 봅시다. 박 과장도 김대리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구조가 불공평하다는 건 맞아.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더 나빠질 뿐이야. 박 과장은 퇴근 후 도서관에 갑니다. 경제, 투자, 자기계발 책을 읽습니다. 주말에는 무료 온라인 강의를 듣습니다. 월급의 20%를 저축하고 조금씩 공부하며 투자합니다. 처음에는 실패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5년 후 김대리는 여전히 월급 300만 원입니다. 박 과장은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로 자산이 1억 5천이 되었습니다. 부자가 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출발선, 같은 월급, 비슷한 구조적 제약이었지만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봐라, 마인드셋 차이다 라고 단순하게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박 과장이 어느 순간 깨달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운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우연히 만났을 수도 있고 어떤 책을 우연히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박 과장에게는 김대리에게 없는 다른 자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 시간, 가족의 지원 등.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심리적 패턴이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그 선택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그 심리적 패턴은 대물림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벼락거지. 이런 유행어들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바로 체념입니다. 자조적인 웃음 뒤에 숨은 깊은 무력감입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가 만들어낸 분위기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집을 살 수 없는 현실, 아무리 저축해도 물가를 따라잡을 수 없는 현실. 이런 현실이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핵심만 다시 잡아보면 이렇습니다. 가난의 대물림은 구조 문제가 가장 큽니다. 하지만 그 구조 안에서도 심리적 패턴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바꿀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조금씩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상황에 갇혀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조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출발점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인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자신의 사고 패턴을 인식하는 겁니다. 혹시 나도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나? 내가 기회를 놓치는 이유가 정말 기회가 없어서일까? 아니면 내가 보지 못하는 걸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환경과 경험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것을 인식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겁니다. 학습된 무기력을 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공의 경험입니다. 처음부터 큰 것을 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10,000원이라도 저축하기, 유튜브 대신 경제 뉴스 10분 보기. 이런 사소한 것들로 충분합니다. 그것을 달성했을 때 느껴지는 성취감, 그것이 뇌를 바꿉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신호가 뇌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점점 더 큰 목표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정보 습득을 습관화하세요. 21세기는 정보의 시대입니다. 정보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격차는 점점 벌어집니다. 다행히 요즘은 좋은 정보를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경로가 많습니다. 유튜브, 팟캐스트, 도서관. 매일 30분씩이라도 투자해서 돈과 경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접하세요.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러면 편향된 사고가 조금씩 교정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변화할 수 있는 뇌를 만드세요. 기억하십니까? 뇌 가소성. 우리의 뇌는 평생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의도적인 훈련입니다. 독서를 하세요. 독서는 전두엽을 발달시킵니다. 장기적 사고와 이성적 판단 능력을 키웁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듭니다. 다섯 번째, 환경을 가능한 범위에서 재설정하세요. 인간은 환경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는 가능하면 거리를 두세요. 너는 안 될 거야. 꿈 깨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악의는 없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변화를 방해합니다. 대신 긍정적인 정보가 흐르는 환경을 만드세요. SNS에서 부정적인 콘텐츠 대신 동기부여가 되는 콘텐츠를 팔로우하세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교류하세요. 여섯 번째, 돈에 대해 건강하게 재정의하세요. 돈은 악이 아닙니다. 물론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돈은 자유이고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돈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당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당신의 무의식은 돈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다음 세대에게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자녀 앞에서 우리는 돈이 없어라고 자주 말하기보다는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어라고 말해보세요. 너는 안 돼가 아니라 도전해봐, 실패해도 괜찮아라고 말해보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에서 배우는 법을 가르치세요. 당신이 책을 읽고 공부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녀는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을 배웁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우리는 더 많이 노력해야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는 건 아니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야.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을 물려주세요.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의 대물림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구조적 불평등, 교육 격차, 자산 격차, 그리고 심리적 패턴. 이 모든 것이 얽혀 있습니다. 심리적 패턴만 바꾼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심리적 패턴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구조를 바꿀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조금씩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모이면 다음 세대에게는 조금이라도 나은 출발점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일부는 이미 첫걸음을 뗀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15분 이상을 투자해서 이 정보를 듣고 있으니까요. 배우려 하고 있으니까요. 변화를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나는 어떤 사고 패턴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은가? 그리고 오늘 영상이 끝나고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스마트폰을 드시고 경제 기초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세요. 그냥 검색만 해보세요. 무료 강의 하나만 찾아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마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스마트폰의 경제 기초 검색. 이것만 하세요. 지혜 수집가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